자, 이제 5-8 봅시다. 오더하지 8은 3차 함수 fs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얘기는 y는 fx 위의 점 0,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9x 플러스 1이다. 함수 fs를 구해라. 자, 봅시다. 우선은 fs가 3차 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얘기 있죠?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이 1이라는 얘기니까 f-3이 1이라는 얘기. 두 번째, 그 값은 미분을 해서 x값을 대입하면 0이 된다. 왜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극대값을 미분해서 넣든 극소값을 x값을 미분해서 넣든 다 0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가는 얘기죠. 근데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f0은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은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y는 f 프라임 0 x 마이너스 0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얘가 뭐다? 얘가 바로 9가 된다. 그죠? 그래서 9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fs가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수는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풀라임을 먼저 구하고 fx를 구하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네 가지 조건이 있죠. 여기 얘도 있고 지금 총 4개를 가지고 우리가 ABCD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0이 1이니까 얘가 1이다. 1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1이 된다. 그것도 식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27에 이제 그냥 계산만 남았어. 9b 마이너스 3c 플러스 1이 1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두 개씩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지금 f'0이 지금 9니까 얘가 또 9입니다. 9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한 거 이거 2번식 있죠?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다시 쓸게. 27a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0. 그러면 이제 a, b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a가 지금 아니 c가 지금 9가 나왔으니까 얘 지금 27이야. 그래서 a, b의 관계식이 이제 두 개가 있거든. 그거 가지고 연립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우선은 위에 거 한번 뭐 약분은 있다 하더라도 정리를 해봅시다. 27a 마이너스 27a 플러스 9b 얘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나랑 요것도 그냥 얘를 여기다 쓸게. 여기다 쓸게. 약분이 다 되죠? 근데 약분을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얘 똑같으니까 어차피 주식을 그냥 더해서 3b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36이고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약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12, 9,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 연립방정식으로 A, B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답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답 마무리. 아 틀렸잖아. 아 진짜 완전 틀렸는데 잠깐만. 완전 틀렸어. 이거 C 맞았어. A, B를 잘못 구했어. 잠깐만 어디 잘못 구했어? 이거 두 개 더 있어. 이거랑 이거 더 있어. 그럼 3B는 마이너스 30. 3B가 마이너스 36. 그럼 B가 마이너스 12. 이거 여기서부터 틀렸네. 내가 못 틀린 거야 도대체? 잠깐만. 마이너스 7에 더한 B가 플러스 7에 이거? 아씨 그러네. 그러니까 다 틀렸지. 알았어. 이제 좀만 고치면 돼. 잠깐만. 여기 플러스 27이 됐어. 그래서 아까 여기 두 개 더하면은 얘가 16이 됐어요. 16 어딨어? 지금 여기가 16이 되겠죠. 16이 아닌데 저거 어딨어? 잠깐만 이거랑 이게 27하고 그러면 18 아니야? 18 맞고 그래서 B가 이제 6이 됐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가가지고 이거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네. 됐습니다. 이제 다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5-9 봅시다. 값이 두 배. 이게 뭐냐면 3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f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a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미분을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x 플러스 3a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얘가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극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면 극값을 갖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인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판별식.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인수분해가 아주 잘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2번은 x가 0보다 클 때 극값을 두 개 갖는데 이 얘기야. 2번은요 이 2차 방정식이
지금 x가 양수일 때 그 값을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x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x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이것도 뭐야? 근의 분리야 또. 자, 양수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야. 이게 f'x인 그래프야. 그럼 여기가 근이잖아, 근. 여기도 근이잖아. 근데 양수 0보다 큰 근이니까 여기가 0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와 수근근. 자, 수근근. 이거 여러분 근의 분리 모르는 사람은 또 들어야 돼요. 근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왔어. 아 근데 이제 이거 봐봐. 두 개의 양근을 여러분들이 고1 때 어떻게 배우기도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군의 합이 양수고 두 군의 곱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배우기도 해.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 근데 항상 뭐 양근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문제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군이 모두 2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뭐 3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아무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판별식, 두 번째 대칭 축의 범위, 세 번째 함수 값의 부호.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은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얘는 D가 0보다 커야 된다죠. 우선. 아까 1번은 이제 반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1번은 어차피 앞에 그 1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1번에서 구해놨으니까 이걸 써볼게. 얘는 A가 뭐가 나오냐면 A가 4보다 크거나 또는 A가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대칭축 있죠? 대칭축은요 3분의 A 플러스 2입니다. 대칭축 여기잖아. 0보다 크다. 대칭축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대칭축이 0보다 크다. 이거 나온 숫자보다는 크다. 숫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함수값은 이 f'x에 대한 이 함수값 0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함수값 양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f'0이 양수. 지금 이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법이니까 이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f'0은 지금 미분한 거죠, 그죠? 영집하면은 3a죠. 얘는 3a가 0보다 크니까 a는 0보다 크다. 결론. 1, 2, 3번을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영이 어디야? 자, 지금 1번과 2번과 4번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거에 교집합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을 색칠을 해볼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A는 4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답이 나옵니다. 근의 물리는 늘상 얘기하지만 고3이 돼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라는 거, 계속 울고 먹고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5-12
5장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5-10 볼게요. 5-10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이 4차함수입니다. 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우리가 4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4차함수를 미분하면 3차가 되겠죠. 그럼 3차 방정식에 따랐을 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그 값이 3개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우리는 얘가 극대입니다. 얘 극대 맞죠? 근데 우리가 4차 함수에서 아까 그 값이 하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야. 그럼 하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는 극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극대가 있지만 오른쪽은 극대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저 4차 함수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원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이게 3차 방정식이죠. 이게 어떤 근을 가져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 3차 방정식도 나름 인수분해가 되기는 합니다. 얘가 4x를 이렇게 뽑아냈어.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선은 x는 0이라는 근이 있는 거야. 맞지? x는 0이 근이야 우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근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형태가 되려면 여기 이 근,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면 실근 1개와 또는 중근 1개 이렇게 되거나 실근 1개랑 허근은 이제 2개죠. 이것도 허근 2개입니다. 지금 1번이나 2번을 만족해야 된다. 그럼 봐봐. 지금 우선은 2번을 만족하면 실근 하나 확보요. 확보. 허근 2개라는 것은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2번에 해당되는 A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9-4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4분의 9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4분의 9보다 크면 얘가 허근이 돼서 x가 0이라는 실근 하나랑 허근을 가져. 그래서 x가 0일 때 극소값이 이제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극대값 없어요. 그래서 a가 이 범위가 됐을 때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건데 얘가 만약에
얘가 실근 하나 0이고 이제 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 중근. 그럼 봐봐. 이제 중근이 0이 중근일 수도 있고 얘가 중근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쪼개져.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0이 이게 중근이 되는 거는 당연히 얘가 4분의 9가 되는 거지. a가 4분의 9가 돼야 중근이잖아. 그럼 a가 4분의 9가 됐어.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 중근은 2분의 3이야. 그래서 2분의 3이 중근이고 x가 0이라는 실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근은 약간 이렇게 되고 여기 실근 하나가 딱 가져지면서 이것도 극대값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질 때는 a가 4분의 9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x는 0이 중근일 수도 있거든. x가 0이 중근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0이 근이 되는 거잖아. 얘는 0이라는 근을 갖고 이 2차 방정식도 또 0이라는 근을 가져. 그럼 0이라는 근을 가지면 a가 0이야. x가 0이 중근이면은 a가 0이 돼서 a가 0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중근이고 x가 3이라는 또 하나의 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중근, 3이 하나의 실근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우리가 저렇게 극소값이 하나만 존재하게끔 극대값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결론은 a가 얘가 돼도 되고 a가 얘가 돼도 되고 a가 얘가 돼도 된다. 이거를 하나로 쓰면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0이다. 이게 단가? 책이 없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우선은 한 시간 남았으니까 정석에서 잠깐만. 정석이 아니고 센에서 문제가 이게 우리 센에서 이제 도함수의 활용 2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배운 데까지 센 B를 풀게 되면 유형 16번까지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16번까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장에 이제 유형 17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우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뭐 지금 한 절반 정도를 한번 유형별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숙제는 당연히 이 정석 유제 문제 당연히 해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센 B는 센은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한 선생님이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다는 못할 것 같고 한 절반 정도 해서 대표 문제 풀면서 조금씩 가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처음 배우는 거랑 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때 힘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뭐 남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오늘 뭐 하는 데까지 몇 개 더 해봅시다. 천천히 해봅시다. 증가 감소 또 같아요. 우선 여러분 과제할 때 순서는 정석 유제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C, 센, B도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센은 좀 미흡한 부분 있으면은 뭐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센 B 우선은 1번 여러분들이 정석을 푸다가 센 B를 딱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그냥 평범한 문제처럼 보이니까 뭐 지금 뭐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냥 대표적 1번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4. 여기서 문제가 증가하는 구간. 증가를 한다 라는 것은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증가하는 구간은 사실상 얘가 양수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경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얘가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증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은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점, 여기하고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극대하고 극소가 되는 x값 아니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두 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아무튼 요 경계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부등호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그래서 x가 지금 이 범위에서는 증가를 하는 게 맞고 경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즉 1과 마이너스 5도 포함해서 우리가 0이 되지만 증가한다고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잖아. 알파벳.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 규모를 넣어주세요. 그럼 0 되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은 마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금 fx가 3차인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거 한번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 미분을 한 게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 플러스 14 지금 이게 F플라임이었습니다. 그럼 증가한다는 소리는 얘가 양수여야 증가하는 거죠. 양수야. 근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소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등호는 들어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왜냐면 저희 2차 함수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플러스에서 0이 됐다. 플러스가 되면은 0이 되는 구간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탈바꿈을 하고요.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 된다. 절반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사, 7, 7하고 있는데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요. 됩니다. 다음 11번. 여기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정석에서도 계속 풀었던 문제랑 겹치죠.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증가를 한다 라는 것은 지금 이 얘기잖아. 0하고 1을 이렇게 정해지고 여기서 증가를 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소리니까 이 극값이 우리가 극값을 따지면 이 극소하고 극대가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지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이런 문제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우선 미분을 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2차식이 됐어.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양수란 얘기니까 지금 x축을 이렇게 든 다음에 이렇게 얘가 y는 f'(x)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멈추니까 이렇게 그랬어. 그럼 여기 플러스가 증가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1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었냐면 근해 분리로 풀었었어. 근해 분리로. 근데 근해 분리로 풀었을 때 선생님은 두 개의 함수 값의 범위를 구했는데 정석은 하나의 값에 대입해서 그거의 범위를 구했어.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2차식을 보시면요. 2차 합해, 1차 합의 개수가 미지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x 플러스 3분의 2.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맞냐? 맞죠? 지금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그럼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참수가 대칭축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지금 이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겼어. 근데 0과 1이 어디냐면 0은 당연히 여기 있겠고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구간에서 얘가 항상 증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이 구간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기면 되거든.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럼 당연히 지금 이 0에 대한 함수값과 1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면 1에 대한 함수값이 더 작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것만 만족하면 돼. f0은 체크할 필요 없어. 뭐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이거를 이렇게 대칭축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근해 분리로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그래서 미분에서 0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
지금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보기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그냥 그거만 쓸게요. 마이너스 4 이제 열린 구간 여기서 증가한다. 그다음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다음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봅시다. f 프라임 x가 양수인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고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이다. 근데 마침 여기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 구간, 여기 마이너스 구간이야. 저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했더라는 거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즉 이 구간, 물론 열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은 포함은 안 되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모두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어요.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얘는 플러스로만 이루어졌죠. 플러스로만.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다. 2에서부터 3까지도 플러스 구간. 물론 요점은 0이 되지만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3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다 플러스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감소라고 그랬네요. 얘는 플러스인데 그래서 얘는 틀렸죠. 3에서부터 4까지 감소하는 구간 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맞은데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눠봤고 그 다음 이제 유형 5번부터는 극대값하고 극소값 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선생님 유형 9번까지만 대표 문제까지만 풀어줄게. 오늘은 유형 9번까지만 풀어줄게. 그래프 해석은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유제 좀 문제 좀 풀면서 물어볼 거 좀 물어봅시다. 19번은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 이렇게 주어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해볼 거세요. 이제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약간 빨리 살짝 그려볼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됐다. 우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얘는 0이 되는 x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3 빠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잘 해서 x가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왔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대 극소가 있어. 3차함수. 그리고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간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극값이 두 개다라면 이렇게 그려야 돼. 아직도 모르겠으면 또 표 그려야 된다고. 또 표 그려야 돼. 표 그리기 싫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 했어. 봐봐. 1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극소, 극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극값을 구하래잖아. 그러면 F1 이제 다 했어. F1하고 F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극값을 우리가 극대하고 극소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 우리 3차 함수는 당연히 극대하고 극소를 비교하면은 무조건 극대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1하고 F-3 구해놓고
큰 거 극대값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F1은요. F1은 15. F-3 뭐야? 합은 -1이다. 됐습니다. 어지럽지? 그 다음 문제. 유형 6번에서 25번 봅시다. 똑같은 문제 한 두 번씩 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문제 한 5번씩은 풀어야 됩니다. S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 14다. 이때 극소값은 그거야. 우리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4를 갖는다 라는 얘기는 벌써 두 개의 식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로써 f-2가 함수값 14를 갖는다라는 얘기, 그리고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2분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벌써 이걸 통해서 우리는 A와 B를 이미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라고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A 플러스 B가 14가 됩니다. F 프라임 X를 봅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3a. 근데 이것도 써볼까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3a가 a가 나옵니다. a는 3입니다. 그리고 b도 나오겠죠. 그런데 b는 우선 알아야 또 극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6a 플러스 b가 지금 22니까 이제 b까지 마저 구하면 마이너스 우선 2가 됩니다. 이제 a와 b를 구했고요. 이제 극소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2분에서 0이 되는 이제 a가 4잖아. a가 4가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었고, 얘가 0이 되는 x가 뿔마입니다. 아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우리가 극대값이니까 극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극소가 될 거고요. 이제 극소값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f2를 구하는 게 바로 극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b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셔도 됩니다. 극소값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1번. 31번은 fx가 주어지고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대하여 지금 y는 fx의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할 때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 잠깐만, 이거 잘못 그렸어. 이거 세제곱이야. 이거 세제곱 잘못했어. 근데 벌써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야. 너무 쉬워. 우리 봅시다. 빨리 극대극소가 되는
x좌표를 구하고 싶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3분의 1을 이렇게 뺐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다. x가 뿔마 3이다. 이렇게 됐어. 아하! x가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그 값을 가는구나. 근데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 x가 3일 때 극소,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요 y좌표를 구하면 되잖아. 얘도 y좌표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답은 0,3입니다. 맞죠? 선생님은 다 알 수가 있어. 이거 0,3인지 어떻게 알았게? 자, 이거 얘기해볼게요. 3차 함수는 3차만 얘기할게. 이거는 지금 왜 얘기를 미적분 원에서 안 하냐면 이계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는 거는 저기 두 번 미분한 건데 두 번 미분한 거는 미적분 원에서는 안 다뤄. 미적분 2에서 다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기해볼게. 3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이 되는 점이 있어. 대칭이 되는 점이 있단 말이야. 대칭점. 3차 함수는 이 대칭점이 뭔지 얘기해볼게. 대칭점은요, 봐봐.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지. 얘도 대칭이 되는 이렇게 점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 3차 함수 있지. 대칭이 되는 점이 있어. 대칭점은 뭐냐면 3차 함수만 얘기하는데 3차 함수는 한마디로 180도를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돼.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은 모양이라고 무조건. 됐어? 그럼 봐봐.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내가 대칭점을 내가 대칭되는 점을 찾는 거를 써줄게요. 이 3차에 대칭되는 점은 F 두 번 미분하고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이 A 값이 바로 대칭이 되는 점이야. 그러면 대칭이 되는 점은 이렇게 쓰면 되지. A, FA가 대칭이 되는 점이 되겠죠. 물론 이게 대칭이 되는 점인데요.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거를 뭐라고 배울 거냐면 변곡점이라고 배울 건데 그냥 참고로만. 그러니까 가끔 문제 풀 때 이게 도움이 될 때가 간혹 있어. 그럼 봐봐. 내가 얘기해 볼게. 그럼 봐봐. 지금 요거 나왔잖아. 요거 나왔잖아. 요거 한 번 더 미분하잖아. 그러면 3분의 2x지. 그러면 걔가 0이 되는 x는 0이거든. 그럼 봐봐. 0,3이 대칭이 되는 요점이 0,3이야. 맞잖아. 그럼 0,3은 당연히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되겠지. 대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원래는 지금 책에서는 당연히 F3하고 F-3 구해서 중점 구했겠지. 근데 선생님이 계산하기 싫어서 해줬어요. 0,3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계도 함수라는 것이 이제 두 번 미분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두 번 미분한 거는 뭐 한 번 미분한 것도 아닌데 뭐 두 번 미분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3. 그 다음 8번. 8번은 무려 8번 설명할게요. 37번.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인데 지금 y는 fx 그래프가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나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다 A, B, C, D 이런 부호를 결정을 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 3차 함수
3차 합해, 2차 합해, 1차 합해 그리고 상수항까지 해서 부호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A의 부호는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 차이. 얘는 A가 양수, 얘는 A가 음수. 됐죠? 이걸로써 그래프를 보고 A의 지금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럼 얘는 A가 음수네. 그 다음 이 D는 얘는 이 차함수에서도 그랬고 직선에서도 그렇고 얘는 Y절편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얘는 Y절편이잖아. 여기 Y절편 Y축과 만나는 거 얘가 D야. 에? 양수네. 됐죠? 양수. 그래서 A하고 D는 그냥 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B하고 C는 이거를 미분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미분했습니다. 이거에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바로 극값을 갖는 x값이죠. 근데 지금 극값을 갖는 x 좌표를 보면은 여기 그래프 더 정확하게 봐야 돼. 잠깐만. 여기가 극값 제대로 그렸고요. 여기가 극대값이면은 여기 지금 저 x값 두 개가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편의상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 두 근이 알파 베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다. 얘가 둘 다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근각계수 관계 3a분의 2b.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3a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니 두 개를 더하면 음수겠네요.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양수겠네요. 알겠죠? 그럼 이거 다 했네. 아, A의 범위가 음수니까 B는 이거를 보고 B는 양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A가 지금 음수니까. 그죠? 그 다음 지금 A가 음수니까 C도 음수겠구나. 이거를 보고 C도 음수. 이거 C는 음수. 이렇게. 그래서 A, B, C, D의 범위를 모두 알았고요. 이제 1번 봅시다. A가 음수라는 거 지금 네모 박스 칠게요. 여기 지금 범위 구한 거 이렇게 네모 치울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놓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래서 1번은 A가 음수 맞았고요. 2번 B가 음수 틀렸고요. 세 번째 D가 양수 맞았고요. A와 C를 곱한 거는 양수 맞았고요. C하고 D를 곱한 것은 음수 맞았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0번. 지금 미분한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3차 함수 fx를 거기서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뭐 이걸 미분한 게 이거의 그래프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다. 극대값을 구해라. 이거 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할 줄에는 또 편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적분 안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뭐 다 알아. 지금 이거 있잖아. 지금 이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미 마이너스 3하고 1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가 1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리고 f 프라임 x의 그래프도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fx 그래프는.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1이겠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f1을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대값은 f-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c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a, b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얘는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a가 두근의 합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3분의 b가 두근의 곱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는 3이고요. 그 다음 b는 마구입니다. 마구. 그래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다. 이제 F1이 마이너스 13이니까 F1을 써보면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C가 얘가 마이너스 13이 돼서 이제 C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지금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8이 다 돼서 이제 fx 완성됐고 이제 f 마이너스 3만 구하면 끝. 그러면 얘 마이너스 27, 그 다음 27, 그 다음 플러스 27, 마이너스 8 해서 얘는 19 이렇게 f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극대값이 된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시간이 한 20분가량 남았는데 뭐 오늘 한 거 좀 정리 좀 하고 내용 정리도 하고 문제 조금 풀고 그리고 개별 질문 할 수 있는 거 하고 해서 마무리하시고 오늘 숙제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석, 유제는 다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쎄는 우선은 유형 지금 선생님 9번까지 풀긴 했는데 뭐 9번까지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나는 좀 더 풀고 싶어요 하면 뒤에 조금 더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은 시간 동안 유제하고 또 오늘 수업한 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